대부 EBOBTAP. 영화 대부 이더 가드파더 파트 II는 영화사에서 드물게 전편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속편이며 구성적으로도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영화 구성이 훌륭하다라는 평가는 일단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군더더기가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우연성이 반복되거나 예를 들어 주인공이 사건에서 우연히 인물이나 증거 등을 반복해서 접하게 되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그 이야기는 우연에 기반을 둔 구조이기에 구성이 떨어집니다. 우연한 교통사고, 기억상실, 우연히 범인과 마주치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대부 이더 가드파더 파트 II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 치밀한 각본과 상징이 드러납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와 마리오 푸조가 공동 집필한 시나리오는 느슨함 없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등장인물 간의 대사 하나하나에도 상징과 복선이 담겨 있습니다. 출처 영화 대부 영화 대부 이더 가드파더 파트 II의 구성적 완성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영화는 이중 서사 구조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영화는 마이클 코르레오네의 현재 이야기와 비토 코르레오네의 과거 이야기를 교차 편집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플래시백이 아니라 부자의 삶과 선택을 대비하며 인물과 가문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중 서사 구조는 편집이 아주 정교해야 합니다. 사건의 앞뒤 그리고 회상 등의 장면들이 철저한 계산 속에서 편집이 되어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 영화는 각본을 써가는 과정에서 이미 촬영과 편집 등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완벽한 서사 구조를 만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교차 편집 자체로 감독은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젊은 비토는 가난과 억압 속에서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어가지만 마이클은 부와 권력을 지녔음에도 점점 고립되고 냉혹한 폭군으로 변해갑니다. 이 상반된 두 이야기의 교차는 비극적 운명과 권력의 대물림이라는 테마를 극적으로 강화하며 감독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권력의 비정함, 폭력의 잔인함, 그리고 한 가족의 흥망 역사를 전체적인 비정 비극이라는 주제를 강화시킵니다. 출처 영화 대부 둘째, 치밀한 각본과 상징성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영화 전체를 통해 각 캐릭터들이 일관되지 않은 성격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주인공들의 캐릭터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상징과 복선으로 암시하며 이야기 전체 메시지로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수렴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마이클이 고독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전체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봉인하며 극적인 여운과 주제의식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권력을 쥐고 유지하는 방식은 범죄 세계의 정점이 되고 그것을 유지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함을 나타내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훗날 프레도 형의 배신을 눈치채고 가족 안의 적을 처리하게 되는 비극적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권력을 위해 가족 내의 존속살인은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지요. 인생에서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누구든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가족이라도 권력을 유지하거나 조직에 방해가 된다면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일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괴물은 권력을 위해 가족을 죽일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그려냅니다. 출처 영화 대부 셋째, 캐릭터 발전의 과정과 그 묘사에 탁월합니다. 마이클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범죄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가족마저 파괴하게 되는 아이러니의 중심에 놓입니다. 영화는 그의 심리적 변화, 외로움, 불신, 죄책감을 차분하게 쌓아올려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입체적 주인공을 만들어냅니다. 사건을 반응하는 인물들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반응하는 행동 대사로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빌드업하는데 그 과정들이 매우 섬세합니다.
구성력이 약한 영화들은 인물들의 성격 변화, 행동 변화를 극적인 사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빌런으로 흑화한다거나 이미 흑화된 인물이 갑자기 청초한 소녀의 만남으로 선한 성격으로 변한다든지 하는 패턴입니다. 이는 영화적 장치로서 설득이 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주인공 마이클이 점점 냉혹하게 변해가는 과정이 겹겹이 쌓여간다거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프레도는 항상 잘난 동생 마이클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도 사건의 중첩만으로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교하지 않고는 이런 구성이 매우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인은 이중 서사 구조의 완성도, 인물 심리의 정교한 묘사, 서사적 상징과 주제성의 깊이를 통해 영화적 구성의 완벽함을 입증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대부이 콘솔라스. 이탈리아계 미국인 마피아 가문 콜레오네 패밀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대부. 1편은 압도적인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명작의 자리에 오른 작품입니다. 콜레오네 가문의 이야기는 1편에 그치지 않고 2년 뒤 2편으로 돌아왔는데요. 2편에서는 1편의 말론 브란도 대신 로버트 드 니로가 대부 돈 비토 콜레오네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였고, 알 파치노는 1편에 이어 비토의 아들 마이클 콜레오네를 연기하였습니다. 대부인은 비토의 젊은 시절과 마이클이 패밀리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교차 편집되어 진행되고, 콜레오네 부자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실제 영화 내에서는 교차 편집으로 진행되나 편의상 비토의 이야기, 마이클의 이야기 순으로 줄거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가 되고 복수에 성공하는 비토 콜레오네. 영화는 비토 콜레오네 로버트 드 니로의 어린 시절로 시작합니다. 비토의 아버지는 마피아 보스인 돈 치치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고, 비토의 형마저 아버지의 장례식 날 습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비토의 어머니는 비토와 함께 돈 치치에게 찾아가 비토는 절대 복수할 일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하지만 돈 치치는 언젠가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비토의 어머니는 돈 치치를 인질 삼아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 사이에 비토는 도망갑니다. 비토의 어머니는 결국 돈 치치와 부하들에 의해 사망하고 비토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향합니다. 젊은 비토 콜레오네. 비토는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식료품 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토는 얼떨결에 옆집 사람인 클레멘자의 총기를 맡아두게 되면서 그와 함께 부잣집의 카펫을 훔치는 등 또 다른 친구 테시오와 함께 점차 어둠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한편 비토가 있던 동네에 파누치라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사람들에게 돈을 상납받고 있었습니다. 파누치는 비토가 일하던 식료품 가게에 찾아가 자신의 조카를 강제로 취직시키고, 이 바람에 비토는 해고되고 맙니다. 파누치. 비토와 친구들이 음지에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은 파누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파누치는 비토를 찾아와 $200를 내라고 협박합니다. 클레멘자와 테시오는 파누치가 두려워 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한다고 하지만 비토는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며 일단 $100만 내자고 합니다. 비토를 만난 파누치는 비토의 배짱을 보고 감탄해 $100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비토는 그를 미행하여서 파누치가 집에 들어가기 전 총으로 쏘아 그를 죽입니다. 파누치를 죽인 이후 비토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젠코 무역회사라는 올리브유 회사를 만들어 자신의 패밀리도 점차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었고요. 고향인 콜레오네 마을로 온 비토는 올리브유 사업에 관해 얘기한다는 명목으로 돈 치치에게 접근합니다. 노쇠한 돈 치치는 비토 콜레오네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코앞까지 불렀는데, 비토는 그의 가슴에 칼을 꽂고 살해해 부모님과 형의 복수에 성공합니다.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떠나는 마이클. 대부가 된 마이클 알 파치노는 카지노, 호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패밀리의 사업을 합법화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의원인 기어리는 대놓고 이탈리아계인 마이클을 모욕하며 돈을 상납하라고 요구하고, 클레멘자의 신복이었던 펜탄젤리는 로사토 형제와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클에게 그들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이클은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이때 펜탄젤리의 청을 쉽사리 들어줄 수 없었고, 펜탄젤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기어리 의원, 마이클 콜레오네. 그러던 도중 마이클의 침실에 기관총이 난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이클은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톰 헤이건에게 패밀리를 맡겨놓고 아버지 때부터 오랜 동업자인 하이먼 로스에게 찾아갑니다. 로스에게는 펜탄젤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하고, 펜탄젤리에게는 로스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이클은 펜탄젤리에게 로스와 구역 분쟁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하였고, 펜탄젤리는 협상하러 나갔다가 로사토 형제에게 교살당할 뻔합니다. 때마침 경찰이 들이닥쳐 목숨은 부지했는데, 펜탄젤리는 형제가 자신을 죽이려 하기 전 마이클이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펜탄젤리. 밝혀지는 흑막과 믿기 힘든 패밀리 내부의 배신자. 톰은 기어리 의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매춘부를 죽이고, 이를 마이클이 구해준 것처럼 꾸며 마이클과 기어리와의 관계를 적에서 동지로 바꿉니다. 마이클은 쿠바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로스를 따라 쿠바로 갑니다. 로스는 사업을 위해 마이클에게 뇌물 200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마이클은 프레드를 시켜 200만 달러를 뉴욕에서 가져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반군이 들끓는 쿠바 상황을 보고 투자를 망설였고, 로스는 그런 마이클을 보며 죽었던 자신의 막역한 친구 모그린 얘기를 하며 역정을 냅니다. 마이클은 과거에 자신이 모그린을 죽였기에 원한을 품은 로스가 배신자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웁니다. 하이먼 로스. 마이클은 프레도를 시켜 기어리 의원과 로스와 그의 부하 잔이 올라 쿠바 관료들과 함께 침묵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마이클이 잔이 올라에 대해 프레도에게 아냐고 물어봤을 때 프레도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초면인 것처럼 인사하였지만 술이 들어가고 흥이 오르자 프레도는 잔이와 함께 놀았던 이야기를 술술 풀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이클은 프레도가 잔이 올라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로스에게 알려준 걸 직감하고 절망합니다. 프레도와 마이클. 마이클은 암살자를 시켜 잔이 올라를 처치하였고,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프레도에게 자기가 모든 걸 알았으니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암살자는 로스마저 죽이려고 하였으나 쿠바 군인들에게 들켜 실패하고 사망합니다. 때마침 반군에 의한 반란이 크게 발생하여 쿠바는 혼란에 빠졌고, 마이클은 프레도에게 아직 자신에게는 형제니 같이 미국으로 가자고 하지만 겁에 질린 프레도는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마이클은 귀국 후 로스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부인인 케이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패밀리를 지켜냈지만 점점 패밀리와 멀어지는 마이클. 마이클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으로 오해한 펜탄젤리의 배신으로 인해 마이클 콜레오네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마이클의 범죄 행위는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고, 기어리 의원이 마이클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밀리의 일원이자 펜탄젤리의 직속 부하인 윌리 치치의 증언으로 상황은 마이클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마이클은 범죄 행위들을 모두 부인했으나 다음 재판 때 펜탄젤리가 출석하여 증언하기만 하면 마이클이 유죄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펜탄젤리의 친형. 다음에 열린 재판에 출두한 펜탄젤리는 누군가와 함께 입장하는 마이클을 보고 낙담합니다. 마이클이 데려온 인물은 펜탄젤리의 친형이었기 때문이죠. 형이 마이클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본 펜탄젤리는 이제까지의 주장을 번복하고 마이클은 죄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콜레오네 패밀리와 마이클은 무혐의로 끝이 났으나 마이클에겐 시련이 계속됩니다. 마이클이 수년간 살인 등 범죄 행위를 계속해온 것을 보며 마이클에게서 마음이 떠난 케이가 당신 같은 사람의 아이를 갖기 싫다며
얼마 전 있었던 유산이 사실은 낙태였다고 마이클에게 고백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마이클은 양육권을 뺏고 K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프레도는 마이클이 그동안 형인 자신을 무시해왔다며 마이클에게 쌓여있는 분노와 열등감을 터뜨립니다. 프레도의 말을 다 들은 마이클은 프레도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합니다. 그동안 마이클이 자신을 배신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 잘 알고 있던 여동생 코니는 울며 마이클에게 프레도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마이클은 그럴 일은 없다며 안심시킵니다. 결말.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어느 정도 주변이 정리된 마이클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먼저 펜탄젤리에겐 톰을 보냈는데 톰은 역사광인 펜탄젤리에게 로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콜레오네 패밀리가 로마를 롤 모델로 삼아 성공한 이야기와 반역에 실패한 신하는 욕조에서 손목을 긋고 황제는 남은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를요. 펜탄젤리는 결국 이야기처럼 홀로 욕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귀국한 로스에게는 로코 람포네를 보내 공항에서 그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로마 이야기를 하는 톰 헤이건. 프레도는 마이클의 아들 앤소니와 낚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려는데 코니가 마이클이 부른다며 앤소니를 데려가고 프레도는 경호원과 둘이 같이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갑니다. 낚시를 하던 프레도는 결국 경호원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화면은 콜레오네 형제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의 식사 자리로 전환됩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마이클은 비토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손을 썼음에도 해병대를 자원했다며 분위기를 망칩니다. 소니와 톰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프레도만이 자신의 길을 선택한 마이클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때를 회상하는 듯한 씁쓸한 마이클의 표정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후기. 영화 대부인은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영화계의 속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1편만큼의 뛰어난 퀄리티와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1편의 대부 비토 콜레오네의 과거 이야기와 마이클이 본격적으로 패밀리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교차 편집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비토와 가족을 지키려는 결단과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들과 멀어지고 존속 살해까지 하게 되는 마이클의 삶이 대조되면서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젊은 비토 콜레오네를 연기한 로버트 드 니로는 1편에서 비토를 연기한 말론 브란도의 공백을 완벽하게 대체하였습니다. 사실 말론 브란도가 전편에서 보여준 연기력과 존재감이 어마어마했기에 젊은 비토가 2편에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 반, 우려 반이 되었는데요. 로버트 드 니로는 마치 말론 브란도가 젊어서 돌아온 듯 그의 억양과 행동,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더불어 가족을 아끼는 인간적인 모습과 대부로서 성장하는 모습마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마이클의 경우 결국 배신자들을 모두 처단하였는데 1편과는 전혀 다른 엔딩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전편에서는 대부로 등극하고 조직원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2편에서는 모두가 그를 떠나가고 홀로 낙엽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엔딩으로 끝을 맺는데요. 아내는 괴물이 된 마이클에게 질려 낙태를 하고 패밀리를 지키기 위해 아이러니하게 친형마저 죽이게 된 마이클의 모습을 보며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가족들도 잘 챙긴 비토의 삶을 보면서 비토라면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의 삶을 교차 편집하며 비토의 위대함과 마이클의 고독함과 고뇌를 동시에 부각시킨 감독의 연출력 또한 감탄스러웠고요. 대부 2편은 1편에 비해서 러닝타임이 더 길어졌음에도 전혀 산만하거나 지루하지 않았고 1편만큼이나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 1편과 2편 중 어느 작품이 더 재미있거나 뛰어나냐는 논쟁은 아직도 계속될 정도로 1편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작품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말론 브란도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후계자가 대부 자리를 물려받는 서사 때문에 1편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지만 비토의 젊은 시절과 마이클이 대부가 된 뒤에 겪는 고초와 외로움도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2편 덕분에 1편 또한 완전해진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대부 1편을 재미있게 보신 분이라면 대부 2편도 반드시 시청하길 권해드리고 대부 영화를 떠나서 로버트 드 니로와 알파치노라는 시대를 대표하는 명배우 두 명이 한 영화에 나온 작품은 많지 않기에 더더욱 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